현대차 기아 주가도 블랙 프라이데이인가요? 네, 주가가 이 가격 전반적인 거에 비해서 굉장히 싸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일단 보니까 최근에 이 며칠 동안 사이에 완성차 주가들이 아주 잘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하신 것 같은데 네. 정태근 이사님부터 얘기 들어볼까요? 싸다라는 얘기는 이제 언론에서 나왔고요. 기사를 통해서 나왔고요. 네. 기사를 통해서 나왔고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뭐 간거에서 이런 문구가 나왔었는데 참 좋은데 참 좋은데 점점점 현대차 그룹을 이렇게 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뭐라 해야 될까요? 왜 이렇게 소외가 되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기아 같은 경우에는 저 개인적으로는 10만 원이 돌파해야 정상이라는 생각이 들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25만 원 이상 가야 정상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꼭 시장 안 좋을 때 잘 있다가 꼭 시장 좋을 때는 안 가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현대차 같은 경우는 작년 8월달 같은 경우도 시장 그렇게 안 좋았거든요. 꾸역꾸역 잘 버티다가 나중에 9월달에 무너져 버리고 그리고 올해도 이 15만 5천 원 부근에서 이제 상반기 이제 다 갈 때 따라가나 싶더니 21만 원 돌파가 안 되고 이것도 벽이 되면서 또 하락이 나왔거든요. 네. 왜 이럴까 이렇게 참 현대차 그리고 기아를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 왜 이럴까 하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뭐 좀 짜증이 나는 종목이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네. 화면에도 현대차 차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 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최근에 이제 다시 이제 머리를 싹 틀고 있는 머리 이렇게 고개를 샥 이렇게 머리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네.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올까? 그리고 이게 또 지속이 될까? 이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좀 선정을 해봤습니다. 오늘 그리고 뭐 이평선 지금 화면에 보시면 이평선 기념으로 보게 되면 60일선이 또 저항이었어요. 올해 7월달 이후에 네. 보면 9월달에 한번 저항을 받았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최근에 또 60일선까지 또 바짝 접근을 한 상황인데 참 기술적으로 보면은 벽이 될 만한 자리거든요. 벽이 될 만한 자리인데 네. 중요한 건 이제 벽이 될 만한 자리에서 최근에 나오고 있는 이슈를 인해 가지고 이제 상승을 할 것인가. 이게 좀 중요하지. 여기서 판단을 그래도 분석을 한번 해보는 게 또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일단은 최근에 어쨌든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위 말하는 저평가. 네. 실적은 정말 좋게 나오죠. 현대차 그룹이 실적은 정말 좋습니다. 지난 2분기도 그렇고 3분기도 그렇고 정말 괜찮은 실적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 실적 대비해서 이제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는 한 17만 원 부분까지 하락을 했고 기아 같은 경우는 이제 7만 6천 원 부분까지 내려온 상황인데 정말 어찌 보면 이렇게 퍼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게 어찌 보면 저평가하고 저는 배당 때문에 들어오는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이번에 이제 10일달 같은 경우도 코스피 지수가 그 PBR 기준으로 보게 되면 뭐 보통 이제 0.7배 정도면 저평가 기준 상당히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딱 맞아떨어지게 되면서 외국인 수급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현대차 그룹과 기아 같은 경우도 퍼 기준으로 보게 되면 뭐 3.9배 그리고 3.4배 요 정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요런 것들도 외국인들 어떤 수급에 영향을 좀 미친 게 아닌가라고 좀 봐집니다. 그리고 이제 연말로 가게 되면은 이제 배당. 기아 같은 경우는 이제 주당 배당금이 한 6천 원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6천 원 정도면은 한 7% 지금 현재 주가면 7% 네. 시가 배당률 기준으로 보게 되면 7%도 가능한 수치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들 때문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들어오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에서 이제 들어온 상황들이고 좀 지속이 될까 여부는 일단 이거는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확신을 못 드리는 것 같아요. 참 좋은데 라고 점점점 한 게 그동안 갈 것처럼은 못 갔었거든요. 어찌 보면 현대차 그룹이 양치기 소년, 그러니까 늑대가 나타나다 늑대 나타에 계속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나중에는 결국 늑대가 나타나게 되면은 사람들이 안 믿어주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현대차 그룹과 그런 기약에서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을까라는 조금 그런 걱정이 돼요. 걱정이 되는데 일단은 지금 현재 흐름을 보게 되면은 기아 같은 경우는 9만 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게 되고 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현대차 기준으로 보게 되면 또 하나 또 숙제가 있는데 많이 볼 필요 없이 작년부터 보게 되면 분기 기준으로 판매 대수를 봐야 되거든요. 네. 판매 대수를 보게 되면 현대차가 이제 105만 대를 넘지를 못하고 있어요. 시원스럽게.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100만 대, 105만 대, 110만 대, 120만 대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당연히 이게 최근에 이제 비싼 차를 많이 팔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실적이 지금보다 더 좋아지게 되면서 이런 것들이 또 주가를 이끄는 원동력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물론 지금 실적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잘 나오고 있는데 이 내막을
들여다봤을 때는 판매 대수는 계속 정체가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요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발목을 잡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드는데 네. 이제 내년이 되게 올해 하고 내년이 되게 되면은 이제 그동안 400만 대를 못 넘었었거든요. 현대차 기준으로 보게 되면. 근데 이제 올해하고 내년 같은 경우는 400만 대를 넘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다시 한번 송샘 치고 돌파를 하겠지, 좋아지겠지라는 어떤 판단을 가지고 한번 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네요. 네, 그렇군요. 현대차, 기아, 배당과 밸류 때문에 최근에 수급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 종목이고, 그래도 저점에서 반등을 주고 있는데요. 완성차 판매 피크아웃이라는 이야기도 전반적으로 좀 깔려 있는 것들이 있고요. 그렇지만 실적으로 계속 확인이 되고 있으니까 일단은 주목을 좀 해보자라는 말씀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네, 그러면요, 손 팀장님은 이 현대차, 기아에 대한 의견 어떠신가요? 네, 지금 정규장 개장한 지 3시간 반 정도 됐는데 이 짧은 시간 동안 제 기분은 3번 바뀌었습니다. 네. 오전에 개장했을 때 기분이 좋았다가 네. 이제 10시쯤에 봤을 때 기분이 안 좋아졌다가 이제 방송 들어오면서 다시 가수급이 이제 보통 9시 20분이랑 11시, 12시만 이렇게 출시가 되는데 네. 그 가수급을 보고서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울증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되고 있는데 이 완성차 부품에서는 이제 많은 투자분들께서 우려를 이제는 좀 더 이상 하실 필요 없으실 것 같다.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너무 단순하게 투자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뉴스만 읽어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네. 이제 2분기 실적 발표했을 때 3분기보다 못할 수 있다. 근데 그런 생각 쉽습니다. 왜? 상반기에 너무 잘했으니까. 그렇다고 했을 때 3분기에 어떤 실적을 발표하는지 이 2차 전지, 전기차 이런 종목들이 어떤 실적을 발표했을 때 상대적으로 비교가 가능하다라고 하면 오히려 완성차를 정말 저렴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요. 네. 제가 2차 전지나 반도체를 비하하려는 게 아니고 그 섹터들도 참 좋은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완성차도 변동성이 큰 종목들은 있지만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작고 반도체랑 2차 전지는 실적에 대한 성장폭이 더 크게 나올 수 있지만 역으로 말하면 변동성이 크거든요. 네. 그래서 매매를 잘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2차 전지를 매매하신 거고 그만큼 매매 잘 못하신 분들은 반도체를 매매하는 거고 그보다도 매매를 못하신 분들은 완성차를 매매하시는 건데 저는 이제 이사님하고 매주 금요일 이제 시청자분들께 투자 인사이트를 말씀드리면서 반도체, 2차 전지, 의료의 이런 종목들이 다 외인과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근데 우선순위를 달리해야 됩니다. 어떤 좋은 종목이 있는데 이 좋은 종목을 사서 수익을 보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이 좋은 종목을 언제 사서 남들보다 빠르게 짧게 보여하면서 더 큰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이런 시장에 나온 뉴스를 체크해야 되고 수급을 체크해야 되고 거래량을 체크해야 되고 외국인과 기관이 어디를 사야 되는지 체크해야 되는데 그 시선이 이제 완성차랑 부품으로 오기 시작했다. 반도체, 2차 전지, 의료기기, 의료 AI 이런 종목들이 나쁘다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이 종목들은 이미 상승해서 단기 차기 실어 나오고 있는데 그 바통을 누가 이어받고 있냐? 완성차랑 부품이 받고 있다. 그 근거는 2차 전지랑 반도체는 실적이 막 60%, 70%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완성차랑 완성차 부품주들은 솔직히 저는 3분기에 2분기 대비해서 실적이 훼손될 것은 알았지만 네. 훼손이 얼만큼 될지는 잘 몰랐어요. 근데 이거 하나는 알았어요. 외인과 기관이 들어오고 있다. 그럼 매수 준비를 하고 있다가 언제 사느냐? 그들이 공격적으로 들어오면서 맥점이 잡혔을 때. 이제 3분기 실적 발표했을 때 현대차랑 기아가 2차 전지 반도체는 거의 60%, 70% 실적 훼손되고 있는데 이제 현대차랑 기아, 그다음에 자동차 부품주들은 15% 이내로 선방을 하면서 이런 뉴스가 나왔을 때 외인과 기관이 공격적으로 안 들어왔다고 하면은 기다려보자 이런 말씀을 드렸겠지만 노골적으로 들어오는 모습. 오늘도 이제 시작할 때 앵커님께서 시장 브리핑을 휘황찬란하게 딱 해주셨는데 네. 현대차는 아직 수급이 안 들어왔더라고요. 근데 제가 맞아요. 기분이 나빴던 이유가, 아쉬웠던 이유가 뭐냐면, 기아도 사실 9시 20분에는 외인과 기관의 매도였어요. 네. 근데 11시 2분 기준으로 외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외국인과 기관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구나. 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포인트는 이사님께 다 짚어주셨어요. 네. 상대적으로 다른 성장주 대비해서 실적이 견고했고, 에코프로랑 포스코도 저평가 매력도를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포스코는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는 1년 좀 근래에 있는 그 실적 봤을 때 에코프로 BM은 저평가 매력도가 있지만 저평가 매력도가 약 한 70% 정도? 업종퍼가 50이면은 이제 에코프로가 35, 40 정도이기 때문에
저평가 매력도가 근소한 거고 네. 포스코랑 포스코 퓨처엠은 오히려 업종 대비해서 거의 한 5배, 6배 정도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사업 확장이나 이런 것들 저평가 매력도 주신 분들 많이 계시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 네. 근데 현대차랑 기아는 업종 대비해서 거의 4분의 1, 5분의 1가량 저평가를 갖고 있는데다가 이제 시가 배당률 기준으로 이제 이사님 7% 정도 잡고 오셨는데 저는 보수적으로 6%. 전 최대한 8%까지는 주지 않을까. 왜냐면 연간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당기 순이익이 약 한 1.8배 정도 나오더라고요. 2배까지는 안 나오고. 근데 뭐 틀렸으면 좋겠어요. 판매 실적을 보면은 한 1.8배가 맞을 것 같은데 혹시라도 남은 11월, 12월 폭발적으로 잘 팔려서 당기 순이익이 2배가 된다고 하면 배당이 2배가 될 수 있는데 좀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한 1.8배라고 한다고 하면 이제 배당 수익률이 작년에 4.2% 정도 됐으면은 올해는 한 6에서 7% 정도 될 것이고 또 공교롭게 또 배당 시즌 이제 배당 관련해서 이제 증권계에서 이야기가 나올 시점이 됐잖아요. 그렇죠. 11월 중순. 네. 그런 시점이 됐을 때 외국인과 기관의 탄력이 강하게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 시점이 오기 전에 좀 미리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좀 보고 근데 있습니다. 7%가 보수적인 건가요? 이 기아 대현대차 기아가 이 대형주가 7% 배당하는 게 전 작은 거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이사님 저보다 경험이 더 많으시니까 충분히 네. 저는 이제 한창 배우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렇게 세게 말하는 게 무섭습니다. 또 이렇게 빠져나간다. 또 이렇게 빠져나간다. 그래서 저는 맥시멈 저도 한 7, 8 정도 보는데 네. 저는 한 6% 말해가지고 8% 나오면 많은 분들이 저를 기억해 주시지 않으실까. 기아가 지금 3분기 기준으로 현금이 한 17조 정도 있다 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네. 근데 거기에서 이제 얼마나 풀까가 이제 문제인데 아마 돈을 풀더라도 배당보다는 자사주 쪽으로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소각 쪽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네. 회사 내 유보금이 있는 게 낫지 이게 나가는 게 기업 차이고. 근데 우리나라 또 인색하잖아요. 되게 인색하잖아요. 이게 배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7% 그러니까 시가 배당률 기준을 잡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지금 기준에 주가가 84,300원이거든요. 그러면 6,000원 정도 하게 되면은 지금 만약에 매수에 들어가서 이 주가가 계속 유지된다는 전제를 깔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한 7%, 6%, 7% 정도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 되게 큰 거거든요. 우리가 특히나 현대 기아가 이렇게 한다라는 건 유례가 없던 부분들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고배당의 생각이 들고 그리고 미국 쪽 같은 경우는 이제 국채금리가 10% 얘기 나오는데 상당히 고금리 얘기 나오잖아요. 네. 5% 고금리 얘기 나오는데 뭐 배당 소득세를 많이 낸다고 하더라도 5.5% 넘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외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수익인 거죠. 근데 큰 수익일 수밖에 없는 것들이 이게 주식 투자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투자금이 작으면 수익률을 봐요. 왜냐하면은 금액이 작기 때문에 늘어나는 속도가 더 빨라야 되니까. 근데 자금이 크게 되면은 수익률을 보는 게 아니라 수익금을 보는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똑같이 10%라고 하더라도 1,000만 원과 그리고 10억의 10%는 너무 다르죠. 느낌이 네. 다르거든요. 만약에 10억의 10%면은 1억, 이게 1억인데 이 1억이라는 금액이 상당히 큰 금액이잖아요. 근데 1,000만 원에 10% 하게 되면 100만 너무 금액이 작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10억 되겠습니까? 10억은 더 많은 자금이 들어오잖아요. 만약에 뭐 3조 정도 자금이 들어온다. 거기서 만약 7% 배당이 들어오게 된다? 그러면은 뭐 한 2천억 정도 되는 거거든요. 3조 정도 들었을 때. 그러면 연말에 한 두세 달 자가들하고 2천억 넘게 벌면은 정말 따뜻하지 않겠어요? 이번에 빌 에크먼. 네. 이분이 8월 달에 이제 인플레이션 때문에 국채금리 10년물 같은 경우는 5%, 30년물 같은 경우는 5.5% 보고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래갖고 2,700억씩 내고 나왔거든요. 3개월 만에. 그러면 만약에 기아에서 7% 배당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크다. 그죠. 빌 에크먼하고 똑같은 수익이 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작은 건 절대 아니에요. 7% 네. 그 수익금을 보게 되면. 네, 이렇게 제가 또, 많이 경험을 쌓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네요, 제가. 네, 오늘은 또 배당을 가지고 두 분이서 이렇게 또 티키타카의 장을 열어주시네요. 네, 일단은 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손 팀장님은 완성차에게도 기회가 오고 있고 지금 저평가 매력도도 큰 상황이고 배당에 대한 부분들까지 함께 강조를 주셨는데요. 그러면은 지금 완성차 주들을 사야 될지 아니면은 네. 뭐 밸류체인이나 부품 종목들도 요즘 주가가 괜찮았잖아요. 뭐 그러면은 정 이사님부터 어떤 종목 보면 좋을까요? 제가 현대차 기아를 안 타기 때문에 오늘은 무슨 차 타세요? 말씀 못 드려요. 수입산 탓입니다. 아이고. 여러분들 공격하십시오. 수입산 탓입니다. 저 국산차 탑니다. 저 포르쉐? 아니요. 아니요. 왜 그러세요, 갑자기? 마이바흐. 저는 네. 아무튼 이제 그런 게 있고 네. 대신에 이제 현대차에도 들어가는 타이어를 장착한 이제 회사 거를 탑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 타이어 테크놀로지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타이어 쪽으로요. 네, 타이어 쪽으로. 오늘 이상하게 뜨끔뜨끔하네요, 자꾸. 이건 뜨끔뜨끔하는데. 잘 정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자동차 괜히 했네요. 이럴 줄 알았으면 자동차 딴 걸 할 걸. 현대차 그룹 얘기하면서 또 말씀드린 게 그 자동차하고 그다음에 전기차 부품을 보게 되면 타이어도 부품주라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쪽은 너무 이렇게 전문가분들이 얘기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한국 타이어 차트를 보게 되면은 지금 최근에 이제 주가가 35,000원대 정체돼 있다가 이제 44,000원까지 올라갔거든요. 이렇게 되면 나중에 한 5만원대 올라가게 되면 5만원대 이상 가게 되면 또 이게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이제 완성차 같은 경우도 좀 봐야 되겠지만은 주가의 탄력성의 이제 부분들하고 그 다음에 현대차, 기아차가 또 못 갔을 때 대비해서 이 독립적으로 잘 가는 종목을 시장과 무관하게 좀 주가가 잘 가는 종목을 보게 되면 한국 타이어 테크놀로지도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이번에 3분기 영업이익 뭐 지나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상치를 50%나 뛰어넘는 실적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최근에 뭐 전기차 시장이 위축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이제 매출을 잘 올리고 있다라는 것들이죠. 근데 이게 3분기에 제한되는 게 아니라 4분기에도 비슷한 흐름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일단은 이제 그 전기차용 브랜드 아이언이라는 타이어가 있는데 이게 전기차 전용이거든요. 네. 아무래도 내연기관차보다는 전기차가 좀 무겁다 보니까 타이어 내구성이 상당히 좀 중요한데 그 브랜드를 상대적으로 많이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공격적인 수주를 진행을 했고 그리고 전기차 같은 게 고인치 타이어가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아시겠지만 현대차에도 들어가게 되고 그다음에 폭스바겐이라든지 여러 뭐 전기차 기업들뿐만 아니라 여러 완성차 기업들이 전기차 타이어들을 공급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와서 또 새로운 고객사로 중국 비아디 지금 이제 중국 쪽 같은 경우는 중국 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를 제쳤어요. 비아디가 제쳐가지고 상당히 판매고를 많이 올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판매고를 많이 올리고 있는 회사를 판매를 많이 올리고 있는 회사에 대해서 또 새로운 고객처를 만들었다는 것은 또 이제 매출이 또 점핑이 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이제 앞으로 한국 다이앤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4분기 그리고 내년에도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요겁니다. 요 제품에 이제 타이어를 공급하기로 했거든요. 우리나라 본거랑 상당히 비슷하게 네네. 생겼죠. 차량들이 보면 디자인이 다 비슷비슷해요. 보면 비슷비슷한데 이런 트럭도 상당히 비슷한데 저 차량에 일단 우선적으로 공급을 하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고객적 확보 이런 부분을 통해서 매출이 좀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뭐 반도체 뭐 HBM처럼 스펙타클한 종목들도 중요하겠지만은 시장에 또 소리 소문 없이 올라간 종목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한국 타이어 같은 경우는 그런 관점에서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 타이어 테크놀로지 전기차 전용 브랜드 타이어까지 개발을 하고 최근에 또 고객사까지 추가했다고 하니까요. 모멘텀까지 들여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손 팀장님은 어떻게 완성차 업계에서 골라주실까요? 네, 저는 기아를 말씀드리도록 아이고, 하겠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저랑 이사님 많이 알아봐 주시는데 제가 네. 이제 토마토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수요일 날에 완성차 부품주를 2개를 말씀을 드렸어요. 서현 네. 2화랑 SL을. 그래서 오늘까지 또 말씀드리면은 안 될 것 같아서 밸런스 맞추려고 오늘 기아를 갖고 왔습니다. 네. 일단 좋은 이야기 같은 경우는 다 앞에 나왔어요. 이제 얼마나 좋은지를 아시면 좋은데 현대 기아차가 삼성전자를 앞지르면서 코스피 3분기에 영업이익 1위와 2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안정적인 실적, 물론 전년 동기 대비해서 전분기 대비해서는 약 10에서 10%, 10에서 15%가량의 실적 훼손을 보여주었지만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거의 200% 이상의 상승을 보여주었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증권사들도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들도 이제 리포트를 쓸 때 시장을 좀 봐요. 그래서 시장이 나쁘면 좀 부정적으로 쓰고 시장이 좋으면 좋은 내용으로 리포트 갑자기 동시다발적으로 나옵니다. 네. 그래서 시청자분들도 이제 리포트가 많이 나오고 있다. 근데 리포트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외인과 기관이 뒤돌아서면은 긴장을 해야겠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다.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네. 배당 관련해서 이야기는 드렸고, 그다음 투자 뉴스도 지금 뭐 GM이나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이런 합작법인을 철수를 하면서 어떤 투자 금액을 줄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는 전기차 투자에 대해서는 투자 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겠다. 이런 긍정적인 발언을 하고 있고요. 한 가지 저는 긍정적인 이야기만 들을 뿐만 아니라 리스크 요인도 말씀을 드립니다. 네. 기아에서 이제 중국 합작 법인이 자본 잠식 관련 이슈가 있다고 합니다. 실적 개선은 쉽게 일어나고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아무래도 중국에서는 뭐 비아디나 뭐 상하이 자동차 이쪽을 많이 밀어주기 때문에 뭐 기아가 좀 힘든 부분도 있고, 현대차 같은 경우도 전기차는 이제 일본에서 살아나고 있지만 예전에 1990년대 내연기관 한번 후퇴한 이력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은 고려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실적이 다 반영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마 뉴스가 나왔으니까 지금 외국인과 기관들도 알고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들 알면서도 외국인과 기관이 사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리스크는 선반영이 되었다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네. 사실 이 배당 뉴스는 10월 중순에 한번 나왔었고, 그때는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금융주 위주로 매수를 했습니다. 네. 하지만 11월 중순 현재는 금융주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여기 완성차까지도 외국인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고민하시기보다는 일단은 첫 발은 담그시고 배당 시즌까지 비중 관리하시다가 배당 기준일 전에 일부 줄이시고 이제 배당 얻고 나면은 전략 매도하신 다음에 다시 사신 다음에 2024년도 전기차 판매 실적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완성차 업계에 대한 인사이트 저희가 들어봤는데요. 정 이사님의 추천주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였고요. 손 팀장님의 추천주는 기아니까요. 전략에 맞게 선택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쉬운 이슈 일부 읽어주기 시간이었습니다.